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입니다. 2025년까지 국고 114조 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하여 약 160조 원을 투입할 것입니다. 변화를 피할 수 없다면 그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다시 한번 국민의 힘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을 넘어 세계사적 변화를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절체절명의 지금 상황에서 이 정책이 어떤 목적에 사용되느냐, 어떤 대상에 이게 적용이 되느냐, 어떤 정책 효과를 기대하는가, 저는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무사연구회 이사장 성경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는 장기간의 소위 발전국가 시기를 겪었습니다. 오로지 국가의 정책을 반공과 경제 성장에 두었던 시기죠. 임금이나 분배나 복지가 좀 소홀해지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었죠. 더 이상 질적인 도약, 창의적인 어떤 발전, 국민 삶의 질의 향상 이런 과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전체 잠재 성장률이 저하되고 국민들의 삶이 불안하고 출산율도 낮고 국민의 행복도가 낮은 전반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무사연구회 차원에서 새로운 경제적 전환, 사회적 전환을 위한 현재적 뉴딜, 전환적 뉴딜이 필요하다라는 데 대한 개념적 구상은 2018년 하반기부터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전대민문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상황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정교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반드시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준비해온 것과 좀 더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뉴딜 정책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문제를 풀고 한국 사회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정부의 판단이 매우 적시적절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형 뉴딜은 크게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뉴딜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는 분야가 IT 분야죠. 여기에 덧붙여서 데이터 산업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5G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관련 기술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여러 기술들이 하나로 지금 통합됩니다. 이것을 빠른 속도로 사업하는 일이 이번 디지털 뉴딜의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볼 수 있죠. 그린 뉴딜은 지구 온난화를 촉발하지 않는 그런 안전한 에너지를 생산하고 사용해야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 체계를 바꿔야 됩니다. 공장 시스템을 우리가 바꿔야 되고 교통수단도 전기에너지 또 수소 이렇게 이제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우리의 주택과 건축물, 도시 전체를 에코 스마트 시티, 에너지를 자립하고 또 스마트하게 제어되는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두 축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요소는 휴먼 뉴딜인데 사람에 대한 투자, 사람에 대한 교육을 최고 수준으로 높여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암기 교육하고 시험 치고 경쟁하는 이런 교육을 했는데 사람의 창의력을 키워야 됩니다. 다른 사람하고 협동하는 힘을 키워야 됩니다. 인재들을 우리가 키워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요소고, 두 번째 요소는 전생에 걸쳐서 충실한 사회 안전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 안전망을 잘 갖추면 나무를 오르다가 떨어지면 국가가 받쳐줄 것이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내가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개개인이 자신 있게 혁신할 수 있고 창업에 도전할 수도 있고, 이런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기술에 투자하고 하더라도 큰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사람에서 출발해서 사람으로 끝나는 그런 뉴딜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요소가 휴먼 뉴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결합하면 일자리를 잃은 국민, 도산나는 기업에 대해서 긴급 구제할 수 있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계획을 통해서 릴리프, 리커버리, 리폼 세 가지인데 이게 다 이제 3R이죠. 여기 하나를 더해서 한국 사회를 재탄생시킬 수 있는 그런 리버스로서의 뉴딜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옛날부터 해오던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비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똑같은 정책이라도 어떤 목적에 사용되느냐, 어떤 대상에 이게 적용이 되느냐, 어떤 정책과 연계해서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절체절명의 지금 상황에서 이 정책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 상황에 대응할 것인가, 이것이 어떤 정책 목표를 지향해야 될 것인가, 어떤 정책 대상을 염두에 두고 있는가,
어떤 정책 효과를 기대하는가 하는 데 대해서 국민들께서도 잘 평가하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부와 국민이 다양한 채널로 서로 대화하고 정책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것을 통해서 엄청난 위기 속에 절망하지 않고 우리가 새로운 길을 낼 수 있다. K방역을 성공한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경제적, 사회적 이 고통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이것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우리의 국가 비전을 새롭게 하고 경제 체제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사회 시스템을 새롭게 해서 경제 성장에 반영시키고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반영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한국형 뉴딜의 핵심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우리의 희망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라든지 포용적 성장, 혁신적 성장 이런 여타의 정책과 결합해서 경제 성장을 하되 창의력과 삶의 질을 풍부히 해서 그 속에서 혁신적인 그 성장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질서,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 사회가 과거의 모델을 벗어나서 새로운 모델로 재탄생한다 하는 의미의 리버스의 의미를 가진 그런 뉴딜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한국형 뉴딜은 국민 모두가 서로를 포용하고 함께 혁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손잡고 혁신해서 이 어려움을 같이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나가자 이렇게 제안 말씀드립니다.